네, 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김규민 님께서 Struct Boosting Knowledge Intensive Reasoning of LLMs via Inference Time Hybrid Information Structuralization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트럭트 RAG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어, 일반적인 RAG 방식과는 다르게 어, 리트리빙 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들을 리더가 읽기 편하게 바꾸는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한 점이 인상적이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모티베이션 먼저 말씀드리고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애널리시스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일반적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한다면 음,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쿼리를 리트리버가 받아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리트리빙 한 다음에 질문과 함께 제너레이터한테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최근 들어 사용되는 이유는 음,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최신의 지식들을 LLM한테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넘겨주기 수월함이 좀 큰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냥 일반적인 RAG 기법은 좀 멀티홉 세팅에서 예를 들어서 음, 하나의 도큐먼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도큐먼트를 리트리빙 해야 될 때, 그럴 때 좀 일반적인 싱글 홉 리트리버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하고자 좀 시도된 방법 중에 그래프 RAG라는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LLM에게 도큐먼트들 간의 널레지 그래프를 생성하게 한 다음 그거를 사전에 미리 계층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음, 그 해당하는 그래프를 좀 미리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멀티홉에 좀 더 강점을 보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그래프를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형태로 연결된 데이터랑 그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음, 좀 집약적인 리즈닝 태스크에서 사람들의 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가에 좀 영감을 받아서 이 논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식집약적인 태스크라고 한다면 뭐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쓰는 걸도 될 수가 있고 뭐 보고서를 쓰는 게 있을 텐데 뭐 대학원생이 뭐 교수님이나 상사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냥 검색해 한 이 도큐먼트를 그냥 그 도큐멘트의 형태로 바로 이렇게 그냥 넘겨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 태스크를 풀 수 있는 풀기에 적합한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데에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그래프, 청크는 그냥 텍스트 원래 도큐먼트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카탈로그, 그리고 알고리즘, 테이블로 이렇게 5가지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가서 어, 해당 논문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태스크는 일반적인 어레이지 뭐 리트리벌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점이 일반적인 리트리벌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엄청 뭐 몇만 개 단위의 도큐먼트들이 있고 거기서 필요한 도큐먼트들을 소수의 도큐먼트들을 가져와야 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반대로 여기서 오늘 소개드릴 롱 데이터셋의 멀티 도큐먼트 QA 같은 경우는 어, 도큐먼트 한 20개 정도 되는 긴 도큐먼트들 중에서 그 도큐먼트 각각의 좀 그 질문을 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드 된 에비던스들을 잘 추출을 하고 그걸로 리즈닝을 하는 게 좀 챌린징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리트리벌 이전 벤치마크와 다른 것은 도큐먼트에서 아주 일부만 그 별표에 해당하는 키 에비던스가 있었다면 룽 벤치마크에서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도큐먼트에 그런 에비던스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풋으로 질문과 20개 정도 되는 도큐먼트를 받습니다. 이 도큐먼트의 사이즈는 총 합치면 한 맥스로는 200K까지 가는 도큐먼트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과 도큐먼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터라는 이 모델이 이 질문을 바탕으로 도큐먼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스트럭처 타입을 고르게 합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스캐터드 널리지 스트럭처라이저가 이 타입을 받아서 이 도큐먼트를 그것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유틸라이저한테 넘겨줘서 그 스트럭처드 널리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은 인풋으로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트는 질문과 도큐먼트 전체 대신에 코어 컨텐트를 받게 됩니다. 코어 컨텐트를 하면은 도큐먼트의 제목과 첫 한 몇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그 도큐먼트를 다 넣는 것보다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넣는 것이 모델이 여러 가지 인풋을 받아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그 라우팅을 할 수 있게 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스트럭처럴 타입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그래프, 알고리즘, 카탈로그, 그리고 청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좀 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 라우터를 DPO,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으로 학습을 시켰다는 점인데 이 내용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퀘션과 코어 컨텐츠를 받아서 아웃풋으로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트럭처라이저로 넘어가서 그러면 앞에서 넘겨준 질문과 selected type 그리고 각각의 raw document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터는 아웃풋으로 그 타입에 해당하는 structured knowledge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짤막한 knowledge description도 같이 생성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structured knowledge utilize고 앞에서 인풋으로 structured knowledge를 넘겨주면 먼저 퀘션을 knowledge intensive task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뭐 하나의 질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디컴포즈를 할 필요가 있는 좀 복잡한 질문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컴포지션, 서브 퀘션으로 디컴포지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서브 퀘션에 맞는 그 스트럭처드 널리지를 고르게 됩니다. 그 스텝이 이 널리지 익스텐션, 일반적인 리트리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댄스 패세지 리트리버 같은 일반적인 RAG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 이 도큐먼트들을 이 널리지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서브 퀘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추출된 널리지들을 가지고 최종 앤서에 답을 인퍼런스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터는 DPO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PO는 리워드 모델 대신에 그 각각의 쌍이 있는 프리퍼런스 페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우터의 세팅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퀘션과 코어 컨텐트 그리고 아웃풋으로 5개 중에 하나의 뭐 선호되는 타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LLM을 활용해서 생성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LLM에게 뭐 태스크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담고 있는 그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으로 도큐먼트를 주고 태스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게 신태틱 태스크에 해당을 하고요. 어, 뭐, 뭐 5개 타입 테이블, 그래프, 청크,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카탈로그 5개 타입으로 각각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5개의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 이후에 LLM 베이스드 저지먼트 방식으로 5개 중에 어떤 방식이 제일 잘 풀었는지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필요했던 태스크, 그 타입, 태스크와 타입, 태스크와 도큐먼트 타입 이렇게 페어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논문에서는 900개 정도의 페어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DPO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파트로 넘어가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룽이라는 작년 EMLP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과 다른 점은 스캐터드 된 놀레지가 도큐먼트에 있어서 이거를 적절히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다. 그리고 이 도큐먼트의 수는 20개 정도 되고 전체 토큰으로 합치면 200K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네 가지의 태스크가 있는데 먼저 스팟라이트 로케이팅이라고 전체 도큐먼트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에비던스를 적절하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RAG에 해당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도큐먼트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뽑아서 그걸 비교해야 되는 컴패리즌 그리고 묶음 그룹을 지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 클러스터링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인 리즈닝이 필요한 체인 오브 리즈닝 태스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레멘테이션으로 넘어가서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터는 DPO를 활용해서 학습이 된 모델이고요. 베이스 그 백본으로는 QN2 7B 인스트럭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라이저와 유틸라이저는 좀 더 훨씬 큰 모델인 72 인스트럭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스트럭트 RAG가 높은 성능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을 설명하는 걸 깜빡했는데 LLM 스코어는 LLM에게 0부터 100까지 중에서 그 프리폼 응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라고 하는 매트릭이고요. EM 같은 경우는 뭐 단답을 내게 해서 그 단답이 실제 GT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은 뭐 LLM 기반 방식의 특성상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요. 뭐 LLM 스코어 같은 경우는 다른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롱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리트리빙 없이 전체 도큐먼트를 넣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RAG는 뭐 탑 K개의 도큐먼트들을 나이브하게 유도한테 넘겨주는 방식, RQRAG는 질문을 디컴포즈 하도록 학습된 별도의 모듈을 사용한 방식이고, 그래프 RAG는 미리 이전의 도큐먼트들을 LLM을 통해서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셋이 4개가 있는데 이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 토큰 수가 길어지는 긴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큰 수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 스트럭처 RAG는 이 널레지들을 잘 구조화했기 때문에 좀 더 그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또 다르게 사용한 데이터셋 중에 팟캐스트 트랜스크립이라는 쿼리 베이스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프 RAG에서 처음 제안한 데이터 벤치마크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푸는 게 적합한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래서 일부 평가 기준에는 이 평가 기준도 LLM한테 평가를 하게 하고요. 이 각각 두 개의 페어된 모델이 뱉은 아웃풋을 기반으로 LLM이 누구의 대답이 더 우수한가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라는 것은 스트럭터 RAG가 롱 컨텍스트를 95번 이겼다, 100번 중에 95번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mpowerment나 directness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 RAG한테 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average 했을 경우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블레이션으로 넘어가서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사용이 됐는데 라우터, 스트럭처라이저, 유틸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랜덤으로 어떤 타입을 사용할지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without structureizer 같은 경우는 그 구조화된 방식을 쓰지 않고 청크 단위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틸라이저만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라이저는 어, 구조화를 하지 않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도큐먼트들을 컨캣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인 라우터를 쓰지 않았을 때가 가장 성능이 하락이 크다라고 랜덤 라우팅을 했을 때가 성능 하락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듈들을 다 같이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뭐 일부 그 뭐 평가 실험에서 EM이 좀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터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이브리드 스트럭처 라우터는 DPO를 활용해서 7B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LLM을 통해 학습한 데이터로 LLM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좀 흥미로운 점은 거의 파라미터 수가 10배가 넘는 72 인스트럭트 모델의 퓨샷 성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냈다는 것이 그 DPO 기반 성, 그 학습 방식의 좀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피규어는 음, 최종 성능, 그러니까 뭐 라우팅 성능, 왼쪽의 편은 라우팅 성능을 나타내고요. 오른쪽 편은 뭐 최종 태스크를 얼마나 잘 풀었냐를 나타내는 LLM 스코어와 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our 라우터가 이 학습된 스트럭처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빅 라우터는 이 72 모델의 퓨샷 세팅, 랜덤 라우터는 랜덤 라우터고, 배드 라우터는 어, 아예 다른 그 뭐 옵티멀한 라우팅이 아니라 일부러 틀린 것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셋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성능 갭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다양한 5가지 타입의 스트럭처 타입을 사용을 했는데 각각의 타입으로 이 태스크를 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진짜 라우팅을 통해서 뭐 적절한 그 타입을 고르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은 하나의 타입만 고정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크가 기존에 뭐 LLM이 가장 많이 접해왔던 도큐먼트의 타입이니까 스트럭처 RAG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뭐 의외로 테이블도 뭐 그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각 뭐 라우터든 아니면 이 데이터셋 벤치마크에서 뭐 생성한 데이터든 어떤 분포로 각각의 선호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EM이 가끔 다른 실험에서 낮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스트럭처라이저가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라고 이 저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raw 컨텍스트, raw 도큐먼트에서는 1308 463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럭처라이저가 룰 베이스로 코드를 사용해서 뭐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으로 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럭처 RAG와 좀 그래프 RAG의 에피션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프 RAG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존의 그 널레지 그래프를 생성을 하는데 되게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팅 파트에서 되게 레이턴시가 엄청 긴 것을 보실 수 있고, 결과적인 레이턴시도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트럭처 RAG는 인퍼런스 타임에 적절하게 필요한, 필요한 그 타입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낮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컨트리뷰션으로는 좀 사람의 널레지 인텐시브 태스크를 푸는 방식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은 RAG 프레임워크인 것 같고 어, 라우터를 DPO로 학습된 라우터로 적절한 스트럭처 타입을 골라온다는 점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잘 푼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도큐먼트와 퀘션과
프리퍼런스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를 LLM을 통해서 생성해냈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저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어, 제너럴한 오픈 도메인 QA 세팅에서도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리트리버된 도큐먼트 패세지나 도큐먼트들을 한번 이 스트럭처 RAG에 태워서 좀 더 나은 형태로 나은 스트럭처 타입으로 변환하면 거기 그 부분에서도 성능 향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험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럭처 타입의 분포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있다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라우터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논문에서는 5개의 형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어, 그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혹시 청크 플러스 테이블이나 아니면 뭐 테이블 플러스 그래프처럼 2개의 혼합된 타입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로 확장하는 것이 지금 방법론을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건지, 뭐 데이터를 그냥 생성해서 GPU로 학습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멀티로 나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적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라우터가 학습이 된 게 하나만 고르도록 학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만져봐서 뭐 토큰을 뱉는 거니까 다음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토큰 아까 타입 2개를 같이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테이블 도큐먼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테이블로 표현을 하고 뭐 청크로 나머지 부연 설명하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를 좀 봤을 때도 그런 그러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리뷰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슬라이드 19 쪽에 네, 그 유틸라이 그, 그 스트럭 아레이지하고 이제 without router 스트럭처라이저 유틸라이저 비교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틸라이저가 없어도 생각보다 성능이 꽤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유틸라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유틸라이저는 어, 일단 지식 집약적인 복잡한 태스크를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브 퀘션으로 나누는 파트가 있고 그 파트로 나눠진 각각의 퀘션에 어, 그것을 가장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널레지를 선택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파트와 서브 퀘션들을 기반으로 대답하는 파트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작업도 실제로 그 기존의 RAG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서 꽤 성능 갭의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관련해서 유틸라이저를 안 쓰는 기존 연구들도 많은가요?
유틸라이저를 안 쓰는 방법도 꽤 있기는 한데, 했을 때의 좀 장점이 좀 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점 리트리버 태스크가 어려워지고 뭐 쿼리도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쿼리를 고지고대로 사용하기보단 이걸 리트리버잉 하기 훨씬 적합한 형태로 나누고 각각으로 매칭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틸라이저를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건가요? 유틸라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스트럭처된 데이터를 모두 넘겨준 거라 리더한테 넘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쿼리도 이렇게 서브 퀘스천으로 나누지 않고 쿼리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뭐 레그 쪽 얘기로는 그러니까 청크 단위로 뭔가 리즈닝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보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식의 연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논문에서처럼 쿼리를 나누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크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쿼리를 나눈 다음에 그 쿼리를 풀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유틸라이즈를 안 쓰는 것처럼 스트럭처드 데이터 다 주고 뭐 쿼리도 하나를 줘도 되고 사실 서브케이션으로 분리된 걸 바로 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음, 그런 식으로 음, 왜냐면 이제 발표자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서브 퀘스천 단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퀘스천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 서브 퀘스천들 다 주고 그다음에 스트럭처 데이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면은 알아서 답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실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스트럭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방금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질문이 많은 걸 요구할수록 뭐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나 그래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컨텍스트의 길이도 길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각각 매칭하는 게 전체를 다 넘겨주는 것보다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LLM이 워낙 롱 컨텍스트를 잘 받으니까 그 하나로 줬을 때 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틸라이저 각각 모듈에 대한 실험은 없어서 결과로는 잘 파악은 못하겠고, 음, 질문자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발표자분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토큰 수가 길어지다 보면은 컴팩트하게 줬을 때보다는 그래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우터가 결국에는 뭐 핵심인 것 같은데 라우터가 지금 QN으로 학습이 된 걸로 봤는데 혹시 다른 뭐 라마 같은 걸로 학습된 결과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리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크니스라고 한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20페이지로 한번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72B 인스트럭트 퓨샷이랑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DPO의 강점을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학습하면 당연히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적절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작은 모델로 또 잘 활용을 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냥 학습을 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레이턴시 관련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그래프 RAG 같은 경우는 뭐 도큐먼트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LLM을 통해서 미리 이 오른쪽과 같은 되게 복잡한 구조의 계층적인 그래프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팅 부분에서 되게 레이턴시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고 스트럭처 RAG도 만약에 라우터가 그래프를 골랐다면 이만큼은 아니라도 그 레이턴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그래프를 골랐을 때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타입을 골랐을 때는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평가한 데이터셋에 맞춰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럼 그래프로 푸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 부분이 좀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로 리포트 해주진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자들이 뭐 말하기로는 테이블, 청크, 그래프 세 개가 좀 주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래프 RAG가 제안한 벤치마크에서는 이 상황이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